우리가 미분 가능할 때 어떻게 찾아 나가냐면 그레디언트라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찾아 나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2차 미분값까지 사용을 해서 찾아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제 방법론들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뉴턴 메소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뉴턴 메소드가 있는데, 이 목적 함수를 x로 미분을 한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x로 미분한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붙인 방향으로 x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다. 왜냐면 그레디언트 방향은 j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j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레디언트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뉴턴 메소드에서는 2번 미분한 정보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계산 로드가 적다. 빅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머신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최적해를 찾게 된다.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꼴 0인 x를 찾으려는 접근 방법이다. 지금 일단 이 그레디언트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j가 단변수다,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하면 얘를 미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j라는 거 자체가 다변수 함수일 수 있어요. x1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x2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j를 x1에 대해서도 편미분한 값을 적어주고 x2에 대해서도 편미분한 값을 적어줘야 된다. 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왜 j가 증가하는 방향이냐? 예시를 보면 됩니다. 이 j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x제곱. x제곱은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알고 있죠. x가 1일 때 j값은 1입니다. 이때 이 j의 그레디언트 값은 2x죠. 이 지점에서 이 1이라는 x가 1일 때 그레디언트 값은 2입니다. 이만큼 증가하는 방향, 이쪽 방향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인데요. 이 방향은 j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x를 업데이트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왼쪽 방향이라는 것은 이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를 붙인 방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얘가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지금 계속 1이 되네요. 줄어들진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요만큼 가봤더니 x를 업데이트 해봤더니 줄어들진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사실 왼쪽으로 가는 게 지금 맞아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요 주변에서만,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 값 계산했던 요 주변에서만 맞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가는 게. 왼쪽으로 가긴 가는데 너무 많이 가면은 엄한 데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긴 가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조금만 움직였으면 1만큼만 움직였으면 여기 가서 딱 찾았던 거죠. 최적해를. 그래서 지금 약간 벌써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그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이 방향을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 맞다. 근데 너무 많이 확 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요거 하나 지금 파악이 되죠? 어쨌든 그레디언트 방향은 j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x를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의 가장 근본입니다.
지금 그레디언트만 계산을 하고 있죠. 근데 뉴턴 메소드는 뭐냐? 이거인 x를 찾으려는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어요. 미분해서 0인애를 찾을 건데 이 중에는 극소인애도 있고 극대인애도 있어요. 다변수로 가면 사실 새들 포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어려우니까 지우고 극소인 지점과 극대인 지점이 있어요. 이걸 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J를 2번 미분한 값 정보가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시안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해시안 매트릭스는 왜 매트릭스겠어요? 지금 다변수가 되니까 그레디언트 한 번 했더니 벡터로 나오죠. 얘를 x1하고 x2로 한 번씩 더 미분할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총 4개가 튀어나오거든요. 해시안 매트릭스는 뭘 의미하냐? J를 x1으로 2번 미분한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고 얘를 x1으로 그러니까 x2로 미분한 애를 x1으로 한 번 더 미분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x1으로 미분한 애를 x2로 한 번 더 미분한 정보도 갖고 있고 x2로만 미분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총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 로드가 더 필요하다. 계산 로드가 더 걸린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 쓰기 때문에 더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최적화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코드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적는 거고 오브젝티브 펑션부터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x의 함수다. x의 함수고 x가 이제 디멘전이 지금은 사실 디파인이 안 돼 있는데 저 디멘전은 이 초이값 던지는 걸로부터 저절로 세팅이 되겠죠. 당연히 매트랩에서 기대하기로는 우리 디시전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초기값을 사람이 제공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값이 2개가 제공이 되면 매트랩은 지금 여기 x라고 되어져 있는 게 디멘전이 2개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x로 들어온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r로 인식을 하고 두 번째 거를 h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니마이제이션 값을 찾아주는 fmincon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 함수는 마이너스 파이 r 제곱 곱하기 h 목적 함수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지금 리니어 이니퀄러티에 대한 거는 딱히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행렬 이퀘이션, 리니어 이퀘이션도 딱히 없어서 비행렬 r과 h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각각 0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퍼 바운드는 따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어리어가 6파이다. 6파이일 때 부피를 최대로 하는 r과 h를 찾고 있죠. 그러니까 에어리어는 6파이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그 논리니어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선언을 해줘야 돼요. 뭐에 대한 논리니어 컨스트레인트였냐? 면적에 대한 거. 면적에 대한 거. 즉 2파이 RH 더하기 2파이 L 제곱 이꼴 에어리어라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언을 한 게 디시전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다. 컨스트레인트도 역시나 디시전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예요. 함수고 에어리어라는 것이 패러미터로 넘어간다. 우리가 뭐 6파이가 아니라 12파이로
최대 부피를 찾는 문제를 풀고 싶으면 또 여기만 12로 고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6파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런 거를 없애놨다. 그러면은 뭐 풀리긴 풀리죠. 풀리긴 풀리는데 에어리어를 딴 걸 탐색을 하고 싶어도 에어리어가 달라졌을 때 그 최적의 R과 H 값을 찾고 싶을 때마다 여기를 계속 고쳐줘야 되니까 좀 번거롭다라는 거야. 지금은 에어리어가 여기 한 번만 등장을 해서 상관이 없지만 뭐 이 펑션 안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게 귀찮다라는 거죠. 바깥에서 한 번만 고쳐주면 이 안에서는 저절로 고쳐지도록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 함수가 선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선형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죠. 이렇게만 적어주면 매트랩에서 이 이퀘이션은 이꼴 0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우리는 논리니어 이니퀄리티는 딱히 없기 때문에 비냉렬로 선언을 해놨어요. 이런 논리니어 컨스트레인트를 선언하는 자리가 여기인데 F민컨 입장에서는 여기에 결과값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니퀄리티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퀄리티에 대한 거가 나올 거다. 입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펑션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은 또 에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니퀄리티는 없더라도 이렇게 선언은 다 해주고 여기서 비냉렬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x0라는 것은 r에 대한 초이값, h에 대한 초이값. F민컨이라는 그 옵티마이저의 문법에 따라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먼저 나오고 초기값 제공해주고 리니어 이니퀄리티, 리니어 이퀄리티,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논리니어 컨스트레인트까지 이렇게 해주면 옵티마이저가 막 돌아가면서 최저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x는 해서 저장을 해줬죠. 이게 다 풀리고 나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r은 1이고 h는 2다. 지금 결과물을 좀 보면 오브젝티브 펑션 여기 세미콜론 없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구나. 에어리어 우리 지금 6파이로 선언했고 논리니어 컨스트레인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요 값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 x0 값에서 이 c2키라는 것을 계산했을 때 값.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이 만족하지도 않는 초기값을 던져줬는데도 최적화 알고리즘은 이퀘이션도 만족하면서 부피를 최대로 해주는 최적 솔루션을 찾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쭉 탐색 과정이 나오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퀘이션이 막 만족이 되면서 또 그 부피를 최대로 하도록 하는 즉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막 찾고 있겠죠. 목적 함수가 최적성 관점에서의 허용 오차값 이내에 들어왔고 우리의 제약 조건도 충분히 잘 만족한다. 0에 아주 가까운 수준으로 만족이 된다. 그래서 최적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값은 이렇습니다. 라고 찾아준 거죠. 우리 그리고 처음에 봤었던 이 수치가 정말 초기 값일 때 C 이퀘이션 값이냐라는 것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x가 이럴 때 요 값이 뭐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맞죠? 우리 처음에 봤었던 그 수치죠.
fmincon을 사용을 해서 초이값을 제공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최적 디시전 베리어블 값을 찾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과 뉴턴 메소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목적 함수를 디시전 베리어블로 편미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 방향으로 x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어쨌든 이니셜 개수를 줘야 돼요. 최적해에 충분히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니셜 개수 x0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k 값을 0으로 세팅을 해요. 이니셜 그 개수를 주고 나서 k 값을 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x0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합니다.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요. 우리가 이만큼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거 전체다 가면 이 걸음을 전체다 가게 되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걸 적당히 세팅을 해가지고 조금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걸 우리가 일단 세팅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그레디언트 값이 충분히 작으면, 즉 그레디언트 값이 충분히 작다라는 거는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이 스텝 값이 충분히 작으면 그냥 멈춘다. 멈추고 지금 막 업데이트한 애를 그냥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내뱉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이 2번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즉 조금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히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x0라는 것을 게싱을 해주고 k를 0이라고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할 크기를 계산을 해주는데 이거는 그 x0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를 붙인 만큼 업데이트를 할 거다. 근데 이걸 다 가면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알파만큼 곱해서만 업데이트를 할 거다. 알파만큼 곱해서만 업데이트를 할 거다. 만약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x1이라는 걸 이제 얻었는데 만약에 이 x0 값이 좀 많이 작았으면 여기 보통 입실론이라고 쓰면은 굉장히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톨러런스인데 뭐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런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충분히 작으면 더 이상 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찾은 옵티멀 값이 x1이다. 근데 이게 충분히 작지 않으면은 5번에서 k에다가 1로 이제 선언을 하고 두 번째 스텝으로 다시 가라라고 하고 있죠.
k에다 1을 넣은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x1 이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x1 x1 자리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만큼 업데이트를 해줄 거다. x2는 x1 더하기 알파 델타 x1 그리고 또 따져보겠죠? 이 델타 x1이라는 게 충분히 작았었는지 따져보겠죠. 충분히 작았으면 우리 옵티멀 값은 x2라고 내뱉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면은 k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또 반복을 해서 x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겠죠. 이 알파 값을 옵티마이제이션 분야 커뮤니티에서는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게 되고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x0를 2라고 줬어요. 이니셜 개수를 2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 함수가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밑에 지금 인덱스는 우리가 얼마나 이터레이션을 했냐, 얼마나 이 알고리즘을 반복했냐에 대한 정보죠. 지금 처음 준 거니까 제로예요. 이터레이션 인덱스가. 초입값 개수를 2로 줬어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x0가 2인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은 4겠죠. 4입니다.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방향과 반대쪽인 마이너스 붙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즉 x1이라는 애는 x0 더하기 알파에 지금 델타 xk가 뭐예요? 여기죠?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4 만약에 알파가 1이었다 그러면 x1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리가 다음번에 가서 목적 함수를 쳐다볼 건데 그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2 지점이다. 여기서 목적 함수 값이 얼마인지 쳐다봤더니 4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J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은 했는데 너무 많이 이동을 해서 지금 목적 함수 값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를 잘 정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일단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것. 목적 함수는 이미 문제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define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그 J라는 목적 함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소로 만들 수 있는 X를 찾는 건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쓸 때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이 뭐죠? 이니셜 개수 값 그리고 스텝 사이즈인 알파 값 이 두 개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톨러런스도 정해줄 수 있죠. 우리의 스타핑 컨디션. 스타핑에 대한 조건을 정해줄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스텝 사이즈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가 너무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파가 너무 작으면 어떨까? 이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가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파는 물론 지금 0보다 큰 값이죠. 알파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죠. 0보다 큰데 알파 값이 너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알파가 너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가 너무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initial guess를 2라고 줬을 때 목적 함수 값은 4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1이었을 때 우리가 다음에 탐색해볼 i는 마이너스 2죠. 이만큼 가보면은 목적 함수가 그대로 4입니다. 근데 만약에 알파가 1보다 더 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멀리 가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적 함수 값을 쳐다보면은 훨씬 커지겠죠. 커지겠죠, 값이. 여기서 또 이동을 하면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또 알파가 곱해지면 더 많이 갈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발산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 이 initial guess, 목적 함수 값보다 작은 애들을 찾고 싶었는데 알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계속 커져가지고 발산을 해요. 알파가 너무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 현상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알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목적 함수 값이 발산을 해서 최소인 지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 계속 최소인 지점을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최소인 지점을 계속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발산을 한다. 업데이트하는 스텝이 너무 커서 최소인 지점을 계속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최소인 지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목적 함수 값이 발산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알파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가 너무 작으면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데 막 알파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여기 앞에 곱해지는 게 막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럼 엄청 조금씩 움직이겠죠. 조금씩 내려가서 엄청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 도달하는데 이 근처 지점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많은 이터레이션 이 반복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된다. 너무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게 되고 이 얘기는 뭐냐? 최소인 지점에 도달하는데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너무 심각하게 많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알파를 적절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알파를 적절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알파를 이 값을 권장합니다. 0.001 정도 값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리고 그 학습되는 정도를 살펴보면서 얘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알파가 0.3인 경우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x0가 2인 데서 시작을 해요. x0가 2인 데서 시작을 하면은 델타 x0 업데이트하는 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만큼 업데이트를 할 건데 알파가 0.3이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애는 0.8이 되겠죠. 0.8로 가서 목적 함수 값을 쳐다봅니다. 목적 함수 값을 쳐다봐요. 그런데 우리 목적 함수 값은 지금 여기죠, 이제. x1일 때 목적 함수 값은 0.8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은 선은 뭐예요? 여기 지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4이네죠? 이 순간 변화율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오니까 검은 선은 기울기가 4이면서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 검정 네모인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검정 네모인 점은 어떤 점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검정 네모인 점과 목적함수 요 값 x1에서 목적함수 값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 x로 표시하는 요 값과 0.8의 제곱인 값과 이 검정 지점의 값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고 검정 네모점은 뭐길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걸까요? 검정 네모인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목적 함수 값이 원래는 여기였죠. 우리가 초기에 추정한 값은 여기였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울기 정보, 그레디언트 정보랑 우리 이니셜 개스했던 지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 알고 있잖아요. 즉 2,4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이 목적 함수를 근사해 본 거예요. 우리는 기울기 정보와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점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근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 최선을 다해서 근사를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사를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스텝에 갔을 때 예상되는 목적 함수 값이 바로 검은 점의 y-값입니다. 예상하는 목적 함수 값. 직선으로
jx를 근사했을 때 그리고 요만큼 이동했을 때 예상되는 목적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점. 실제 값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 지금 목적 함수는 2차 함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계속 기울기만 가지고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실제 목적 함수와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 활용을 하는 뒤에서 설명할 뉴턴스 메소드보다는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0.8에서 또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겠죠?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하면은 그리고 알파가 여전히 0.3으로 고정이 돼 있죠?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애는 그레디언트 값이 1.6인가요? 그래서 0.8 빼기 0.48인 것 같아요. 그래서 0.32 이 지점을 이제 살펴봅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온 스텝은 요만큼 두 번째 한 번 더 업데이트한 스텝은 요만큼 가죠. 알파는 지금 0.3인데 왜 이 파란색 화살표는 점점 그 크기가 작아질까요? 지금 제가 빨간색 펜으로 덧붙여 써서 그렇지만 여기 파란 색깔로 아까 표시했었던 이 화살표들이 왜 점점 그 크기가 작아질까요? 왜 작아지겠어요? 이 최소인 지점 근방으로 갈수록 그레디언트 값의 절대값 자체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레디언트의 절대값 자체가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는 이 수치 자체가 요거 자체가 계속 작아지죠. 스타핑 크라이테리언, 스타핑 컨디션은 왜 이렇게 선정을 했을까? 입실론보다 작으면 왜 멈추라고 했을까? 그만 탐색하라고 했을까? 입실론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뭐 6수, 마이너스 10승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파란색 화살표가 계속 줄어들겠죠.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드는데 요 근방에서 계속 작아지겠죠. 이 그레디언트 값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여기 0인 지점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0인 지점에. 계속 거의 뭐 무한대 가까이 해야지만 도달을 하겠죠. 파이나이트한 이터레이션 횟수로는 0인 지점에 딱 도달을 할 수 없어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 말고는. 알파를 굉장히 잘 잡아서 딱 떨어지게 가게 하는 그런 케이스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최소점에 완벽하게 도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충분히 작으면, 즉 이런 극소점 근처에 도달을 했으면 멈춰라. 더 이상 조금 더 간다고 해서 찾은 목적 함수의 값이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 의미죠, 사실.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엄청나게 적게, 아주 조금 개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끊어도 충분히 좋은 최적회를 찾았다. 그만 풀어라. 라는 의미로 스타핑 크라이테리언, 스타핑 컨디션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파랑 지금 스타핑 컨디션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니셜 컨디션 잡아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 간략하게 설명은 해주었지만 아직 한 번 더 짚진 않았어요. 세 가지가 있다. 알파, 스타핑 컨디션, 그리고 이니셜 게스 값.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실제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매트랩에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니셜 게스 2라고 두고 있고 입실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알파 값은 0.3, for 루프가 있죠. 이터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for 루프를 사용을 해줍니다. 대신에 우리 크라이테리온 이거 써줘야 되니까 멈추라 라는 조건문을 안에다가 또 써줘야 되죠. 자, 지금 x가 일단 2예요. 2인 데서 시작을 하고 i가 한 바퀴 돌아갑니다. i가 돌아가요. i가 일단은 0인 데서 시작을 하겠죠. 0인 데서 시작을 하고 이 처음 이니셜 계산 부분에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계산을 해놨네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서 새롭게 x값을 선언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값이, 이거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현재 업데이트한 애를 옵티멀이라고 하고서 이 for 루프를 더 이상 돌지 말고 깨고 나와라. 이게 100번까지 다 안 돌아가도 되니까 여기에 걸리면 이 for 루프를 끊고 end 다음으로 가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처음 볼 거예요. x 궤돌 부분 처음 볼 거예요. 저 부분을 제가 왜 작성을 해놨냐면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보려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x 궤돌 이꼴 여기서 시작을 하죠. 루프가 하나 돌아가면은 x 궤돌 이꼴 현재 x 궤돌값 땡땡 세미콜론 그 다음에 지금 업데이트된 x 궤돌값 우리 아까도 계산한 걸로 봤을 땐 0.8이었죠. 루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 계속 쌓입니다. 즉 뭐가 쌓이냐? x 이니셜 게스 값, 그 다음 업데이트 값. 쭉 업데이트해서 이 크라이테리온에 의해서 끊기는 순간까지 적히게 되는 거죠. 이 옵티멀 값까지 적고 끝나게 됩니다. x 궤돌에 이제 이런 애가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장이 되고 for 루프를 끊고 1로 와요. 플랫을 하고 있죠? 플랫을 하고 있다. x 궤돌이 이제 y축이죠. x 라벨은 이터레이션 그 스텝인 거고 x 라벨이 y쪽이 바로 xk 이거는 폰트 사이즈 좀 크게 하라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에서 시작을 해서 0.8, 0.32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는 거죠. xk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 값을 대입한 목적함수값 계산을 해도 사실 우리 j라는 거는 x제곱이기 때문에 요거의 이제 제곱값들이 그려지긴 하겠죠. 지금은 이 x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둬서 그렸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x를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끊겼죠? 끊기고 나서 이 x 옵트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애로 찾고 끝났어요. 이거보다 더 가까운, 0에 더 가까운 애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미 충분히 이 목적함수 값이 10의 약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엄청나게 작으니까 그만 업데이트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터레이션 횟수는 이니셜 게스 주고 한 번 계산했죠. 한 번 계산했고 두 번 이터레이션 했고 토탈 18번 이터레이션을 해서 최적해를 찾았네요. 자, 이번에는 뉴턴스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최적해를 찾을 것인가 살펴볼게요. 뉴턴스 메소드는 뭐라 그랬죠? 이 그레디언트가 0인 x를 찾으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다. 근데 이런 애를 찾았을 때 우리가 최소인지 아닌지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미분값, 해시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더 적은, 일반적으로 더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최적해에 도달할 수 있다. 함수를 더 가까이 근사함으로, 함수를 더 잘 근사함으로 이 얘기가 뭔지 살펴볼게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단점, 해시한 자체 계산 로드가 높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로드가 높을 수 있다. 일단 함수를 더 가까이 근사함으로 라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수학 시간 때 테일러 전개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테일러 익스펜션 이걸 배웠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함수를 근사하는 거죠. 함수를 근사하는 방법인데 fx라는 함수를 근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정해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에다가 그 함수값에서의 미분값 그리고 또 두 번 미분한 값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두 번 미분한 값 이런 애들의 조합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만약 여기까지만 적게 되면은 완전하게 이 꼴이 성립이 안 되고 approximation 근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사할 수 있다. 이 f와 2차 항까지만 x에 대한 2차 항까지만 적었을 때 남아있는 에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3차보다 더 큰 애들은 우리가 무시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즉 뉴턴스 메소드 역시 이 목적 함수를 2차항까지만 사용을 해서 근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힌 게 다변수로 표현이 돼서 막 그레디언트에 트랜스포즈, 해시안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 여기 부분은 그냥 한 번 미분한 값, 여기 부분은 두 번 미분한 값, 그리고 이 P라는 애는 이거를 지금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컨셉이 뒤에서 예제 보여드리고 그래프 직접 보여드리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건데 여기서 조금만 수식적으로 좀 더 얘기하고 갈게요. 이 목적 함수 x 더하기 p 지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을 이 지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을 우리가 2차 미분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근사를 할 거다. 얘가 어떻게 근사가 되냐면 테일러 시리즈 전개 중에서 (2차) 미분 정보까지만 활용을 할 거다.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 이 2차보다 높은 항들은 지금 무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꼴이 아니라 지금 근사인 거예요. 이렇게 근사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목적 함수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의 최소인 지점을 가보기 위해서는 지금 P제곱에 대해서 P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P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X는 지금 딱 정해진 값인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찰했던 X 지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 그레디언트 값, 두 번 미분한 값을 가지고서 이 목적 함수를 근사를 해보고 목적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근사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탐색해야 되는 값을 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탐색해야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스텝을 얼마나 업데이트 해줄 거냐, X에다가 얼마나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가 다음 그 탐색 지점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또 P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P에 대해서 이 J-hat이라는 애가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라서 우리가 최소인데를 가보려면은 여기 지점을 가보면 되죠. 저 지점을 가보면 돼요. 즉 얘를 P로 미분한 지점을 가볼 거예요. P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이번에는 P로 미분할 거다. 이게 0인 지점을 가볼 거다. 즉 우리가 다음 탐색할 이 x 더하기 p 요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하는 p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기울기 값을 이 해시안 값으로 나눠준
이만큼 업데이트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해시안을 나타내는 두 번 미분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행렬이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고 얘는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열 벡터? 그래서 지금 이 P라는 애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얘의 역함수를 양옆에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식적으로 적어 놓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실제 예제를 보면서 이걸 해볼게요. 자, j가 x제곱일 때 그리고 우리가 이니셜 개수를 여기라고 줬어요. 여기라고 줬으면 우리 아까 논리에 의해서 업데이트 해줄 양 아까 내 앞에서는 P라고 표현을 했죠? P라고 표현한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 단변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J를 X로 미분한 값 나누기 J를 두 번 미분한 값이라 그랬어요. 자, J를 한 번 미분하면 2X, 두 번 미분하면 2, 마이너스 X. 여기 계산을 제가 해뒀죠. 우리가 이만큼 업데이트 할 거예요. 마이너스 X 제로죠. 그쵸? 그래서 지금 2였어요. 이니셜 개수가 2였는데 우리가 다음번에 탐색할 i는 뭐냐? 제로예요. 제로. 여길 탐색을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죠? 한 번에 최적키를 찾았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아까 여러 번 갔어야 됐죠? 근데 뉴턴 메소드 사용하니까 한 번에 최적키를 찾았어요. 왜 이럴까요? 왜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J라는 애가 X제곱인 경우에 우리가 최적키를 찾아주려고 했어요. 왜 한 번에 찾을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볼게요. 또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뉴턴스 메소드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한 번에 최적키를 바로 찾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뉴턴스 메소드는 2차항까지 근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이니셜 개수 2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 정보, 그레디언트 정보, 두 번 미분한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 목적 함수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지금 근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일러 시리즈에서 두 번째 항까지만 사용을 해서 2차 항까지만 사용을 해서 2차 항까지만 이걸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P가 뭔지 생각을 해봐요. P가 뭔지. P는 지금 이 X0인 지점으로부터 거리예요. P라는 애는. 그쵸? 그러면 이 Y축을 옮기는 거예요. Y축을 옮긴다. X가 아닌, 더 이상 X가 아닌 P에 대해서 얘를 그려볼게요. P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P가 제로일 때 값은 4다. P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은 P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은 제가 여기 지금 잘못했죠? 여기가 4여야 돼요. 그레디언트는 2했으니까. 그래서 P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값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네요. 그래서 P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J hat X0 더하기 P 그래프다. P가 0인 지점이 사실 J hat X0다. P가 마이너스 2인 지점, 여기가 사실 J hat 0인 지점. 즉, 우리가 이 목적 함수라는 애를 이 X0 근방에서 근사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1차, 2차 미분 정보를 가지고서. 그리고 함수값 정보를 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근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탐색해야 될 지점은 바로 여기가 되죠. P가 마이너스 2인 지점. 즉, X0 더하기 P 0인 지점. X는 0인 지점을 탐색을 하자. 라고 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함수축에다가 그냥 바로 그릴게요. X쪽 함수축에다가 그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서 함수값, 미분값, 두 번 미분값 정보를 가지고서 이 목적 함수가 정확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근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사해 놓은 함수 정보를 가지고서 최소인 지점을 갔더니 여기죠. 근데 이젝트하게 J값, 이젝트하게 목적 함수 값을 근사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찾아버린 거예요. 근데 왜 한 번에 찾아버리는 게 지금은 가능했냐? 목적 함수 자체가 2차 함수여서 그래요. 2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정확하게 근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찾아줄 수가 있었다. 지금 이 부분도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는 P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라서 P0인 지점, 여기죠. P0인 지점. 여기에 그래서 축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의 목적 함수가 이랬다고 하면은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뉴턴스 메소드로 이제 찾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니셜 get을 역시나 2라고 뒀다고 해봅시다. 2라고 뒀다고 해볼게요. 우리의 실제 목적 함수 이 파란색 선이에요. 파란색 선. x 4제곱 그려놨어요. 파란색 선. x축 지금 x고 y쪽은 이제 뭐 목적 함수값 그린 거예요. 파란색 선이 우리의 실제 목적 함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x0 지점에서 우리가 x0 지점에서의 함수값, 한 번 미분값, 두 번 미분값을 사용을 해서 테일러 전개로 근사를 해준다. 2차 미분, 2차 항까지만 사용을 해서 하면은 이 빨간색 선과 같아요. 빨간색 선. 지금 이 지점 접하죠. 이 지점 접합니다. 접하면서 이 지점의 함수값을 갖고 접하면서 2차 함수가 그려져요. 2차 함수가 그려져요. 그 2차 함수의 극소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최소값을 찾는 게 바로 뉴턴 메소드입니다. 2차 함수로 근사하면서 매번 극소점 갖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최적해를 찾는 것이 바로 뉴턴스 메소드입니다. (2차항까지) 정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2차 미분까지 정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x 4제곱이라는 목적 함수를 완벽하게 근사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에 최소값을 갖는 지점을 찾진 못했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그레디언트 값을 그어서 그 정보만 가지고서 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보다는 정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적은 이터레이션 횟수를 통해서 0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스택 가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에다가 x 4제곱을 한 번 미분한 거 그거를 두 번 미분한 걸로 나눠준다.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x 지금 여기 x0 지점값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빠지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빠져서 다음 스텝에서 관찰할 애는 3분의 4 지점이다. 그래서 이게 메인 컨셉입니다. 뉴턴스 메소드. 뉴턴스 메소드 이 플러팅 같은 거는 제가 여기에 작성을 해놨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알고리즘들을 제가 단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어요. 단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레디언트다, 해시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사실 다변수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다변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를 최소로 하는 지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0,0인 지점을 찾아주면 되죠. 0,0인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이 다변수 최적화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보냐면 얘네 값이 같은 지점을 그려봐요. 등고선이 지금 바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등고선이 지금 바닥에 그려져 있어요. 즉, 지금 여기 가장 안쪽의 원은 정확히 지금 뭐 값이 몇에 대응되는 값이 그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반지름이 얼마 정도로 보이죠? 반지름이 대략 뭐 2.5라고 해봅시다. 지금 이 바닥에 그려져 있는 이 원은
뭘 그려준 거냐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이 2.5 제곱인 그 x1과 x2를 모두 다 연결해 준 선이죠. 원이죠, 원. 반지름이 뭐 2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림상. 어쨌든 그 밑에 있는 표면을 지금 옆에다가 그린 거예요. 옆에다 그린 건데 지금 보면은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점들 여기 위에 있는 x1, x2 지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x1, x2 지점에 대응이 되는 목적 함수 값은 모두 다 몇이 되겠어요? 4가 되겠죠? 지금 반지름이 더 큰 여기 원 위에 있는 애들의 목적 함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이 3인 것 같네요. 목적 함수 값은 9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간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니셜 개수를 여기로 줬어요. x1은 2값, x2는 2값으로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적 함수 값은 9예요. 9. 9인데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방향은 접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반대 방향인 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x1, x2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도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에 접하는 바깥 방향이 아니라 안쪽 방향으로 또 x1, x2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다변수 최적화 개념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 이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 벡터 방향인데 우리는 그레디언트 방향인데 우리는 그레디언트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게 목적 함수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이 내용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매트랩 파일에 가보면 이 플러팅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니셜 게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게스. 이니셜 게스를 왜 잘 주는 것이 필요할까? 우리 아까에 여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마이너스 붙여서 내려가죠. 이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니셜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 이니셜에서 시작을 하면은 역시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일로 갈 생각은 하질 않아요.
이쪽은 J가 커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또 여기 로컬 옵티멈 찾고 끝나겠죠. 하지만 여기 이니셜 값을 준다? 그럼 이제 잘 가서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주겠죠. 글로벌 옵티멈, 글로벌 옵티마이저. 글로벌 옵티마이저, 글로벌 옵티멈 값 잘 찾아주겠죠. 그래서 이니셜 게스를 왜 잘 줘야 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됐건 뉴턴 메소드 방법이 됐건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글로벌 옵티멈 값을 찾기 위해서는 좋은 이니셜 게스를 주는 게 필요하다. 사실 이제 함수가 엄청나게 복잡하면 어디가 글로벌 옵티멈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더 나은, 최대한 좋은 로컬 옵티멈을 찾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낮은 값을 주는, 최대한 낮은 값을 주는 그 포인트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니셜 게스를 잘 주는 것이 필요하다. 멀티플 이니셜 게스에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F민컨이라는 솔버에 우리가 이니셜 게스 주는 거기가 있었죠. 주는 그 인자를 넣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F민컨을 멀티플 이니셜 포인트에서 시작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니셜 포인트를 던져놓고 컴퓨터한테 패러렐하게 풀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 찾아가는 거랑 여기서 이 부분 찾아가는 것들 이 네 가지 이터레이션 하는 그 계산을 CPU를 나눠서 사용을 해서 CPU의 일부분은 이거 풀게 하고 CPU의 일부분은 이걸 풀게 하고 또 CPU의 일부분은 이거 CPU의 일부분은 이걸 풀어서 한 번에 지금 다 계산을 하자. 그걸 이제 패러렐하게 계산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이니셜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거 로컬 옵티멈을 찾아주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주는 여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 측면에서도 뭐 효율이 높을 거고 더 나은 최적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거 하나만 풀어서 얘 찾는 것보다 이니셜 포인트 여러 개 던져서 한 번에 계산을 하고 패러렐하게 계산을 하고 그 중에 그 목적 함수 값이 작은 애를 찾아주는 거니까 훨씬 더 나은 최적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지식에 기반을 해서 X에 대한 범위를 제공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우리가 X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키네틱 패러미터라고 해볼게요. 키네틱 패러미터.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든지 그 아레니우스식에서 앞에 곱해지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라든지 이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에서 10 사이 값이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1에서 10 사이 값이다 라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에서는 1에서 10보다는 뭐 20에서 30 사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 컴퓨터한테 이 A라는 디시전 베리어블이 될 텐데 요걸 이제 찾을 거니까 실험값에 가장 잘 맞추는 키네틱 패러미터를 찾으려고 할 거니까 얘 범위가 20과 30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컴퓨터는 이제 여기만 쳐다봐요. 즉 지금 디시전 베리어블을 x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x가 20하고 30이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쳐다보고 탐색을 합니다. 이니셜 값을 우리가 당연히 이 안에서 주겠죠. 이 안에서 주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전 지식을 알지 못했다라 그러면은 뭐 이런 데를 이니셜 값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컴퓨터 자체도 이런 데를 다 탐색을 하는 거죠. 이런 데를 다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 기반을 해서 얘가 찾아야 되는 탐색해봐야 되는 x의 범위를 줄여주면 훨씬 좋은 해를 찾아주고 훨씬 효율적으로 찾아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목적 최적화라는 개념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2개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목적 함수 하나 놓고서 얘를 최소화하려고 했었죠.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목적 함수를 하나로 표현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얘도 작게 만들고 싶고 얘도 작게 만들고 싶어요. 2개를 모두 다 작게 만들고 싶어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다목적 최적화 개념입니다. 다목적 최적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후처리 촉매 장치를 만들고 얘를 운전하는데 우리는 이 운전 비용도 줄이고 싶고 자본 비용도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뭐 낙스도 최대한 슬립되지 않게.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운전 비용과 자본 비용만 생각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작해 줄 수 있는 디시전 베리어블들은 뭐가 있냐? 여기에 탑재할 촉매양 그리고 얘를 운전할 때 분사해 줄 암모니아량 촉매양이 결정이 되면 자본 비용이 결정이 되겠죠. 촉매가 이제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얘를 구축하는 비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운전 비용은 뭐 다양할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를 쏴주는 것에 따라서 운전 비용이 다양하게 들겠죠. 암모니아 자체 쏴주는 게 이제 비용이니까 그게 이 촉매 장치를 사용하는 운전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데 이 중에서 우리는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예요. 운전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요. 또 촉매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면 자본 비용은 늘 건데 역시나 암모니아량에 의해서 운전 비용은 다양하게 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보다는 암모니아를 적게 쏴도 낙스가 충분히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운전 비용이 더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 등장을 하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개형이 나타나면서 촉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본 비용은 증가하지만 촉매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적게 쏴주더라도 그 촉매에 잘 저장이 되어 있다가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비용을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작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F1 더하기 F2로 해갖고 한꺼번에 단변수로 하나의 목적 함수로 만들어서 얘를 최소화하게 풀어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F1과 F2를 각각 분리해서 살펴보면서 이러한 지점들을 찾아보겠다라는 게 바로 다목적 최적화 개념입니다. 이걸 하면 뭐가 좋냐? 사용자가 이 포인트들을 보고 고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자본 비용이 최대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 자본 비용은 이 정도야. 근데 운전자들이 또 운전을 할 때 요소수를 너무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면, 즉 암모니아가 너무 많이 사용이 돼서 차량의 요소수를 교환해주는 시기가 너무 다양해지면은, 너무 짧아지면은 불편하니까 운전 비용은 이것보다는 또 낮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지점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죠. 이 지점들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예요. 이 지점에 해당하는 촉매량을 하나를 고를 거고, 그거에 대응돼서 최소한으로 암모니아를 쓸 수 있는 그 제어 로직을 고를 거예요. 즉,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F1 더하기 F2 이러면은 최적화가 그냥 하나로 띵 나오고 끝날 건데, 이게 최선이다 하고 하나를 주고 끝나는데,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면은 다양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최적점을 활용을 하겠죠. 우리는 자본 비용이 이걸 넘어가면 안 돼 해서 여기 지점에서 이제 최선인 지점을 찾겠죠. 그래서 이 다목적 최적화라는 개념을 한번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예제도 들어보시고,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파레토 옵티멀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리어 CLC 클로저 포맷 컴팩트,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히는 거고, 우리 이니셜을 x equal 2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이건 스타핑 컨디션을 위한 건데 10의 마이너스 6수.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스텝 사이즈 0.3. 이 탐색되는 x들을 다 모아보겠다 라고 해서 지금 x 개덜 해갖고 가는 거고, 그레디언트도 모아보고 싶으면은 모아보라고 지금 비워놓은 거고, 처음에 지금 그레디언트 바로 계산하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정을 해줄 게 없으니까 비행렬. 포얼루프를 돌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막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맥스 몇 번까지 돌아갈지, 그러니까 몇 번 만에 최적점을 찾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크게 주면 돼요. 그런데 모든 최적화 솔버들이 그렇듯이 이 이터레이션 횟수를 충분히 크게 디폴트로 정해놔요. 그 와중에도 얘가 최적점을 못 찾으면 그냥 여기서는 이제 101번 돈 거거든요, 사실. 101번 돌고 나서 그냥 결과값을 뱉어주고 끝내요. 맥스 이터레이션에 도달했습니다라는 그 안내문과 함께
끊고 나와요. 최적점이 아니어도 맥스 이터레이션에 도달하면 끊고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최적점을 찾으면 그냥 최적점을 찾았다고 주고 끝날 테지만요. 그래서 뭐 아스펜을 돌리건 아니면 F민컨 같은 것도 그 맥스 이터레이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매트랩에서 혹은 아스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값이 있는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더 늘려줄 수도 있겠죠. 그 횟수 내로는 얘가 최적점을 못 찾더라. 우리는 더 탐색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맥스 이터레이션 횟수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간 값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값을 계산을 합니다. x제곱을 미분하면 2x. 근데 그 방향은 x제곱 값이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작아지는 방향 쪽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 쪽으로 계산을 해줬고 풀리 업데이트 하지 말고 알파라는 것을 곱해서 0.3이라는 것 곱해서 업데이트 된 거를 이제 x라고 덮어 씌워 놓자. 업데이트 된 이제 새로운 그 x 값이 여기에 씌워지겠죠? 써지겠죠? 그걸 이제 모으는 거예요. 아까 x 궤덜은 초기 값이었고 한 번 돌면 업데이트 된 값. 그래 놓고 여기 if 델타 x가 충분히 작지 않으면은 한 바퀴 더 돌겠죠. 지금 순간에 또 이제 x 값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 스텝 사이즈 곱해서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x 선언 모아놓고 쭉 돌다가 어느 순간 업데이트 할 양이 엄청나게 작아요. 즉 목적 함수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 때린 값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 극소 지점에 도달을 했구나. 충분히 극소 지점 가까이 도달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 지금 순간 업데이트된 값이 최적점이다. 라고 해서 이 for 루프를 끊고 여기로 나옵니다. if에 걸리면 지금 값이 최저값입니다 라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고 브레이크를 하고 나오는데 이 for 루프를 끊고 여기 end를 넘어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겨 그려주는 거예요. 초기 이니셜 세팅한 거랑 이니셜 세팅한 거 이제 0에 인덱스에 대응이 됐고 뭐 나머지 이제 한 번 업데이트 했을 때 x값, 뭐 두 번 업데이트 했을 때 x값,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해서 인덱스 맞춰서 지금 그리는 거죠. 요거를 재생을 해보면 이니셜 스타트 했을 때 우리가 2에서 초기값 2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x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x값을 찾는 거니까 얘가 0을 찾아가야 되죠. 이터레이션이 쭉 진행이 되면서 x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데이트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값이 꽤나 크기 때문에 알파를 곱했어도 그만큼 이제 뚝뚝 가까이 잘 가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극소점 근처에 가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조금씩 되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던 우리의 그 스태핑 컨디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아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갔을 테니까 멈추고 저 지점이 이제 우리의 최적 포인트. 충분히 작죠? 0에 엄청 가깝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최적 x값 찾았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이제 그 돌아가면서 처음에 x 이니셜에서 한번 업데이트 하니까 x가 이제 0.8이 됐고 우리가 x 궤덜에다가 모아주고 있는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 하니까 이해가 됐고 x 궤덜에다가 모아줬고 업데이트 하니까 요게 됐고 x 궤덜에 이렇게 모아줬고 이런 식으로 쭉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최적점 찾아가는 거. 스스로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데, 작업 공간을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심볼릭, 심스하고 x 이러고 혹은 뭐 y 이러면은 얘네 변수들은 이제 심볼릭이에요. 심볼릭. 문자예요. 문자. 무슨 얘기냐? 이걸 재생을 하려고 하니까 심볼릭 매스 툴박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왔습니다. 다시 이제 재생을 시켜 볼게요. 이걸 재생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떠요. 그리고 여기 작업 공간에 보면은 x가 1 곱하기 1 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심볼릭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x를. x 더하기 2 하면은 그냥 x 더하기 2예요. 우리가 뭐 y 이퀄 1 이래 놓으면은 y는 지금 1이고 y 더하기 2 하면 3이라는 값을 줬었잖아요. 근데 x라는 녀석은 이제는 그냥 심볼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적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식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복잡한 수식을 막 적은 다음에 뭐 익스펜드 해갖고 그걸 전개시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거의 우리가 손으로 수식 적어서 막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뭐 미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 뭐 n스를 이제 x로 미분을 해라, 편미분을 해라 라고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게 이제 이런 명령어를 적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이다. 피겨 2라는 것에 피겨 1을 하나 그릴 건데 그건 x 4제곱이라는 그 플러팅을 해주세요. f 플랫 해갖고 심볼릭일 때 사용 가능한 플랫입니다. x 제곱이라는 걸 플러팅을 해주세요. x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만 플러스를 해주세요.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그 플랫 해주는 게 있을 텐데 뭐 그 영역보다는 나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만 좀 쳐다보고 싶습니다. 그 영역에서 플랫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홀드온 2의 4제곱 뭐 요 수식 지금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이 함수를 또 그려주세요. 지금 이게 뭘 그린 거냐면 x 이퀄 2를 기준으로 테일러 전개한 어디까지? 2차까지 테일러 전개한 그래프가 이 빨간색 선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그래프는 이런 파란색 선이고 그 순간 지점에서는 잘 근사하는 걸 볼 수 있죠. 2에서 가까운 지점은 굉장히 어느 정도 잘 근사하지만 이게 벗어나면 이제 에러가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엑스라벨 다는 거, 레전드 다는 거, 그리고 그 피겨 그려놓은 거에 라인 위드스를 좀 두껍게, 폰트 사이즈 전체적으로 14.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하나 아셨으면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또 심볼릭이라는 개념. 이거 같은 경우에 또 그려보면 x1과 x2 심볼릭으로 지금 선언을 해놨죠. 선언을 해놨고
여기 서브플랫 개념을 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1,2라는 창을 열어놓고 행이 1이고 열이 2인 창을 열어놓고 피겨 창들을 각각 열어놓고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에다가 요거를 그려주세요. 두 번째에다가는 이걸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고 지금 Fsurf라는 것은 3차원 그래프 x1 다변수에 의존을 하는 함수값이 있을 수 있죠. 함수는 지금 x랑 x1이랑 x2에 의존을 하고 x1제곱 더하기 x2제곱 그게 이 G축 방향에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값이. 그래서 그걸 이제 서피스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뭐 x1이 0이고 x2가 마이너스 5면은 뭐 요 정도 값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show contours on 이러면은 밑에 등고선이라 하면은 요 함수값이 서로 같은 이 G축 방향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인 x1과 x2 걔네들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밑바닥에 있는 파란색 원을 그린 선 이거는 뭐냐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이퀄 1인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죠. 뭐 그 바깥에 있는 거는 뭐 그게 2인 선을 그려놨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등고선을 그려준 거다. 이 서피스에 등고선을 그려준 거다. F 컨투어 이렇게만 적어주면은 지금 이쪽 x1, x2 해갖고 등고선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3차원으로 그려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써서 또 그래프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